네, 이번 한 주 참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친절한 뉴스에서 김익태 기자와 함께 뉴스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공항 문제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 강행과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공항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떠나요? 네, 지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찬성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중재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구심점이 바로 행정기관이어야 할 텐데요. 국토부와 제주도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공항, 신공항은 제주 지역의 수건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제주도나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선물을 준 건데 왜 이렇게 반발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범도민위원회가 꾸려져 공항 유치 활동을 나선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달라질 겁니다. 이 공항 여론 흐름도 시간이 흐를수록 압도적 지지에서 비판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걸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결국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왜 중앙정부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라고 봅니다. 공개 토론회와 새로운 기관을 통한 검증을 거쳐 의혹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대안까지 포함해서 공론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1, 2년을 보낸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한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강정 해군기지 사례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반발 속에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에서 성산으로 급하게 가야 할 뭔가가 있구나라는 이 세간의 의심만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과정의 문제였네요. 네, 정말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으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상대로였다고 해야 할까요?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벌금을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80만 원만 선고한 이유가 뭘까요? 네, 재판부가 크게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첫째,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즉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고요. 둘째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청중수가 매우 소수였다는 겁니다. 사전 선거운동은 맞지만 당선 무효로 보기엔 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80만 원이 나왔으니 원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1심 재판 결과로 확정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통상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검찰이 오늘 판결문을 충분히 읽어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만 하지만 앞으로 1심 형량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엔 같은 재판부가 지난 지방선거 공개 토론회 도중에 원지사에게 달걀을 던진 성산 주민 김경배 씨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폭행치상 이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 과정에서 원지사 수행원을 다치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 김경배 씨의 억울한 점을 100번 이해하더라도 공개된 선거운동 장소에서 벌어진 이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재판부가 좀 엄격하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항의의 표시로 달걀만을 던졌을 뿐이고 흉기는 스스로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소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직후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공항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직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위력, 간음 사건 항소심 판결도 나왔다고요? 오늘 참 판결이 많은 날인데요. 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의 알리바이를 검찰에서 깨지 못했고 범행 시간에 조합장이 딴 데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대는데 검찰에서 깨지 못했다는 뜻이죠. 피해자 진술도 번복된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양용창 제주시 농협조합장은
합점 업체 관계자인 50대 여성을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로 데려가서 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됐죠. 그런데 넉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업무에 복귀했고 이 때문에 퇴진 압력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으로 아주 유명해진 법리인데요. 네. 이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생소한 이 위력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안 전 지사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구속됐고요. 양 조합장은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된 것 같네요. 네, 이 위력이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인데 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은 폭행, 협박 등이 통상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라는 걸 주장하기 쉬운데 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경우엔 뭐 합의된 성관계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무죄 판결로 제주시 농협조합장 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네, 다른 판결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몇 년 전에 똑같은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다른 거지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2015년에도 대법원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도 같은 맥락의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이 왜 똑같은 판결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 질문이 다르면 대답이 다르다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고들이 재판을 요구한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2015년엔 LA단지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다라는 토지주들이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맞다. 유원지도 아닌데 유원지로 사업 승인을 내준 게 잘못이니까 토지 강제 수용도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이 판결에 따라서 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기존 승인은 무효다 이렇게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토지주들이 사업 승인 자체가 무효 아니냐 그래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에 최근 대법원이 보니까 그래 토지주들 당신들 말이 또 맞다. 유원지도 아닌데 유원지로 사업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관련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다 이렇게 재차 확인해 준 겁니다. 2015년에는 강제 수용이 무효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관련 행정처분도 무효다라고 확인을 한 거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또 이해는 가는데 2015년 대법원 판결 후에 원희룡 지사가 또 열심히 예. 국회를 다니면서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 제주특별법도 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었죠.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2015년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유원지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LA단지 경우에 보니까 숙박시설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이건 주민의 복지 향상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원지 목적에 맞지 않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에 따른 토지 수용도 무효다. 이게 대법원이 논리 구조인데 제주도가 이걸 보고 그냥 판결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냥 아까처럼 고시를 해서 네.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좀 꼼수를 냈습니다. 어떤 꼼수냐면 우리는 특별법이 있지 않냐. 제주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제주에서만 유원지 개념을 살짝 바꿔보자. 관광시설도 유원지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놓고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부로부터 위법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법률을 살짝 개정해서 위법을 이제 합법으로 바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법률이 이렇게 보니까 참 무섭네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다면 이 문제도 또 풀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4년 만에 똑같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건가요? 예,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법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사실을 나중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 말라라는 헌법 원칙이죠. 아무리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고 해도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행정처분을 효력이 있다고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즉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사인 버저야 제주 리조트는 인허가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버자야 결국 사업 추진보다는 소송을 지금 낸 상태죠. 네, 버자야 측이 그 1차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년 말에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투자 유치에 나섰다면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는 제주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좀 재판이 몇 차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7년 이후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조차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관련 행정소송이 아까 대법원 판결 났던 네. 그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조만간 재판은 속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타운 문제도 있고요. 제주도와 JDC가 이렇게 쌓여가는 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는 사업 주체인 JDC 이사장의 공석으로 책임 있는 대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김 기자의 평론을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7개월째 JDC 이사장직을 공석으로 두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유가 최근에 시중에 나온 얘기처럼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한 시간 벌기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도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지사의 책임이 줄어든 건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동안 JDC 이사장이 있을 때 무엇을 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